디올류 코나 EV 모델입니다. 기존에 먼저 소개됐던 내연기관 모델과 큰 틀에서 디자인의 차이는 크지 않고요. 범퍼 하단부에 픽셀 디자인을 접목시켜 놨는데요. 이 부분은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네요. 충전구 위치가 앞쪽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뒤쪽 휀다 쪽에 조수석이든 운전석이든 뒤쪽 휀다가 저는 훨씬 더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곡선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측면을 살짝 꺾어져서 보면 날카로운 선과 면들이 볼륨감도 살려주면서 날카로움도 동시에 잘 갖추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그랜저나 소나타에 적용되어 있는 웰컴 세리머니 같은 거는 코나 EV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퍼들램프 같은 것들은 적극적이지 않고요. 앞좌석도 손잡이에만 간접 조명이 적용되어 있네요. 뒤쪽에서도 별도의 세리머니는 없습니다. LED로 구성된 실내등은 밝은 편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과 앞좌석 매포켓에 집중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이나 뒷좌석 도어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준수한 편이고요. 상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큽니다. 레벨링은 3레벨에서 0레벨까지 가능한데요. 한 단계씩 올려볼까요? 올렸을 때 저 앞에 차량 끝에가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 보이던 차량이 끝부분이 살짝 인식이 됩니다. 각도 조절 변동 폭이 꽤나 큰 편에 속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건 없고요. 프로젝션 타입 치고는 광원의 폭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좋고요. 헤드램프는 야간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오토 모드 설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조금 빠릿빠릿하게 기존의 현대차의 다른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민감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주변 광량이 인지될 때는 당연히 하향등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하향에서 상향, 상향에서 하향으로 전환되는 민감도 괜찮은데요, 이제?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은 LED 구성인데요. 아쉽지만 번호판 보조 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58V고요. 180A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64.8kWh고 출력은 150kW에 255Nm인데요. 환산을 해보면 약 201마력의 토크가 26.0kg/m 정도 됩니다.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368km고요. 도심에서는 395, 고속에서는 335고요.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복합 기준 4.8km입니다. 프렁크 커버도 깔끔하고요. 근데 마무리 참 좋습니다. 공간 자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LED로 이렇게 조명을 갖춰놨는데 저런 부분은 참 배려를 잘 해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물 같은 걸로 안쪽에 수납물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측면 바디라인도 균형감도 좋고요. 특히나 앞뒤 오버행이 실제로도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디자인 포인트로서 길지 않아 보일 수 있도록 잘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 그리고 어색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휠은 19인치고요. 디자인이 참 예쁜데요. EV 모델 전용으로 나왔는데 그 컨셉에 너무 잘 어울리죠.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9입니다. 휠 아치랑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으면서 도어 하단부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디자인 포인트로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앞쪽에서도 그랬지만 뒤쪽에서도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디자인 컨셉을 아주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테일라이트가 가늘고 길게 쭉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낮고 넓어 보이면서 안정감도 좋습니다.
디올류 코나 디자인에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루프에서 뒤로 떨어지는 조 라인인데요.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차량의 볼륨감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죠. 후면부 디자인은 확실히 이 테일라이트 덕분에 안정감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큼직한 스포일러도 있지 않았고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 픽셀 디자인이 범퍼 하단부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테일라이트도 잘 보시면 픽셀 형태로 가운데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버튼은 이 아래쪽에서 살짝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속도나 소음 같은 것들 크게 부족함은 없고요. 트렁크 공간은 EV 모델이지만 어색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많이 손해보는 느낌은 없습니다. 운전석 뒤쪽으로는 이렇게 파여 있어서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가 있고요. LED로 실내등을 갖춰준 건 좋은데 운전석 쪽만 있고 이쪽에 조수석 쪽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바닥 공간도 패키징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타이어 펑크 수리 킷 갖춰져 있고요. 케이블도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두툼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어서 공명음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2열 등받이 한번 좀 접어볼까요? 2열 등받이는 트렁크 쪽에서 조작은 안 되고요. 뒷좌석 도어를 열고 이 등받이 끝쪽에 레버를 잡아 당기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평평해지는 편은 아니고 약간 각도가 있어서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공간을 보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장르가 SUV니까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꽤나 공간 확보가 잘 되는 편입니다. 물론 앞쪽에 약간 각도가 있어가지고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이 공간 활용도를 높게 사용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량의 크기를 감안해보면 이 정도의 공간은 저는 매력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손잡이도 갖춰놨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여전히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측면의 기능 스위치 그리고 이 전면부에도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 넣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네요. 도어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차량의 등급이나 크기 감안해보면 적당하고,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조금 더 둔탁한 소리? 듬직한 느낌이 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그레이로 차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가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지만은 유리 면적 요 정도면은 준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소재도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맵포켓은 각도가 조금 컸으면 좋겠습니다. 옵션으로 보스 사운드 시스템 선택돼 있고요. 시트 생각보다 굉장히 좀 편했는데요. 안장이나 등받이도 편했지만은 이 헤드레스트 지금 메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아 자동차 EV9도 요 형태를 띠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니까 충전할 때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운전석, 조수석 양쪽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럼버 서포트가 4A가 아니고 2A 타입인 점, 그리고 안장 길이 조절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가속 페달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조작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풋레스트는 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커버를 다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카펫 같은데 오염이 되면 저것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신경 쓰이거든요.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휴즈박스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이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 테일게이트 스위치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요.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 0레벨에서 3레벨까지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자세 제어 장치가 그 바로 옆에 있네요. 이 부분은 다른 기능은 없고요. 그냥 뭐 간단한 메모 같은 거 붙여놓거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형태 캔버스, 작은 미니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이 좀 독특한 형태인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조작을 많이 해보면 스티어링의 위치를 이 손끝으로 감각적으로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하고요. 더 이상 가운데 에어백 부분에 현대마크를 넣고 저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데 모스보로 H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전원은 버튼 타입이고요. 내연기관 모델하고 위치는 같습니다.
클러스터의 느낌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니까, 파노라마 타입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확실히 신차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메뉴 구성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픽의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호불호가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나뉘더라고요. HUD는 크기나 폰트, 컬러 구성 같은 것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이 기어 변속 방식은 현대자동차 내연기관하고 전기차에 두루두루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바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뒤트는 방식이고 P는 측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 좀 요약된 정보들도 보기 좋고요. 아무래도 EV 차량이니까 EV 기능 좀 보여드리고 배터리 상태라든가 연비 이력, 전비가 아니고 연비로 되어 있네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충전 가능한 EV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는지도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용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니 뮤직, 멜론, 팟빵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저런 것들은 음성 인식도 인식률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시네마 기능을 활용하면 왓챠나 웨이브 같은 것들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충전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같은 것들도 왜곡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의 화각도 좋은 편이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각도에서 보면 은색에다가 실버 계열에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폰트를 주게 되면 안 보이시지 않나요? 요거는 팰리세이드 신형처럼 검은색에 흰색으로 하던가 뭔가 컬러 배합 같은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각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공조장치 컨트롤도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버튼 타입으로 직관적이면서 모니터링 바로 가능하고 토글 타입으로 바람의 색이라든가 온도 조절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쓰기 좋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윗부분에는 안전벨트 체결력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USB-C 타입으로 단자가 두 개인데 하나는 충전만 가능하고 하나는 입력하고 충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 아이디어가 좋고 12V 파워 아울렛도 이 디자인의 일체감을 유지하면서 커버링도 깔끔하고요. 딱 누르면 되거든요. 이 부분 참 좋습니다.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열선은 2단으로 가능하대요. 오토홀드 옆에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인데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에 그래픽의 변화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지금 심플 타입으로 해놔서 그렇지 요거를 좀 클래식한 타입으로 바꿔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변화의 폭이 조금 더 느껴지긴 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 관련된 요 메모리는 이쪽에 있고요. 이 부분이 컵홀더면서 수납 공간인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놓으면 되고요. 접어놓고 이 뒤쪽까지 암레스트 안쪽까지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납에 있어서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암레스트 위쪽에 이렇게 하나 더 마련을 해놔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누르면 컵홀더를 쓸 수가 있고요. 조석 수납도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픈 타입으로 하나 마련을 해주고 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되는 방식, 툭 떨어지지 않고 조금 천천히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도 좋고요. 안쪽에 LED로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내장재 같은 것들도 신경 참 많이 쓴 것 같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해서 좋고 거울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크기는 굉장히 좋은데 조명이 LED기는 한데 연동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클립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뒀죠. 실내등은 LED고 이건 푸시 타입이고요. 이렇게 하면 전체 다 켤 수가 있습니다. 블루링크 서비스 선택 가능하고 빌트인 캠, SOS 콜 기능 되고요.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거울은 이 테두리 부분을 얇게 처리한 거는 좋은데 투명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만 투명하게 해줘도 실제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시야는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없고요. 유리는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열선은 3단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맵포켓은 그냥 페트병 하나 정도, 간단한 물병 정도 넣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되게 좋아졌죠. 이전 모델에 비해서 시트가 조금 얇아졌는데 승차감이라든가 이 앉았을 때 착자감의 저하는 없으면서 공간 확보가 잘 된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바닥 공간은 가운데 턱이 없고 평평하기 때문에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시트는 안장 두께도 보시면 나쁘지 않고요.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쿠션감이 있어요. 폭신폭신해서 사용하기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고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잡아당겨보면 오픈 타입 컵홀더 2개 갖추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 당기는 요런 띠나 손잡이 같은 게 없는 차량들이 있는데 은근히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코나 EV, 디올류 코나 EV는 그런 부분들도 배려 잘 해뒀습니다. 에어벤트도 잘 갖추고 있고 250V 16A짜리 인버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나란히 갖춰주고 있고요. 시트는 워크인 스위치 기본 적용되어 있고 이 릴렉스 컴포트 기능 딱 한 번만 누르면 무중력 상태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데 이게 또 아주 굉장히 편합니다. 온도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다시 누르면 롤백 되는 형태. 이게 제가 맞추면은 이렇게 편안한 자세 잡기가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뒤쪽에서 보면 좀 차분한 느낌, 그리고 수평이 강조되어 있어서 안정감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기능들이 잘 모여 있어서 저런 부분들 배치 좋고요.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죠. 도심에서 주행하기에 참 편안하고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운전자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차감은 아무래도 이 1륜구동 내연기관은 뒤쪽이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인데 EV 차량은 기본적으로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19인치 휠 타이어 정도면 사실상 휠 스펙이 조금 오버 스펙으로 가고 있는데도 승차감의 저하가 크지 않고 뭐 이렇게 텅텅텅텅 울리거나 좀 과한 스펙의 경우 셰시가 받쳐주지 못하거나 서스펜션이 받쳐주지 못할 때 그 특유의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디올류 코나가 출시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분들은 이 세그먼트에서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EV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격이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몰아보면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 차의 가격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승차감 부분, 고속주행이든 아니면 도심주행이든 이 승차감의 셋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점을 강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복합 기준으로 4.8kg고요. 도심에서는 5.2, 고속도로에서는 4.4인데 도심에서는 보통 5.55에서 6 정도 유지를 해줬고요. 고속주행이라고 하더라도 킬로와트아워당 6km 이상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또 날씨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전비 측정은 아무래도 4계절을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승하는 6월 초 날씨 기준으로 전비를 좀 말씀드려봤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내연기관보다 좀 묵직한 감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올라갈 때도 좀 무게감 있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한번 찰랑하고 이렇게 착 멈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승차감이 느껴지는 실제 승차감은 저는 내연기관보다 EV 모델이 확실히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것들 참 좋고요. 특히나 이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막혀있던 헤드레스트 어떻게 썼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뚫려 있어서 통기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도 좋고 뒷덜미가 좀 시원하면서 편안하게 잘 받쳐주니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가 확실히 좀 낮습니다. 적응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 레벨링, 회생제동 레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는데요. 0레벨에서 맥스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4레벨까지 올라가면은 아이페달이라고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가 신호대기 같은 데서 조금 적응만 되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으로 차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도 별도의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이 I 페달, 이 원페달 드라이빙만 적용이 되시면 전비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승 동안 2번 풀 충전을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한 번은 456, 또 한 번은 462 이렇게 두 개 다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어쨌든 전비에 관련된 부분은 사계절이 좀 지나봐야 평균치를 정확하게 낼 수 있고요. 예측컨대 겨울철에는 생각보다 많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300km대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비 부분도 6월 초 날씨에서는 무리는 없었다라는 점,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400km를 훌쩍 넘어섰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아마 옵션 구성이 묶여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스 사운드 시스템 선택하면은 스피커 8개짜리 그게 들어가고 EASD라고 해서 가상 사운드를 위잉하는 요 소리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강하게 해놨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우주선 가는 느낌, 이런 느낌 나고요. 보통 약하게 끄기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이런 것도 글쎄요, 전기차 타는 재미라고 할까요? 그리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왜냐면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운전자도 이 EASD를 통해서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과 운전의 재미에 두 가지 다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이 충전할 때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일을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좀 대기해야 될 시간이 많은데 그럴 때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니뮤직, 멜론, 팟빵 같은 거 가능하고요. 시네마 모드로 들어가서 선택을 하게 되면 왓챠나 웨이브 같은 것들, 동영상 선택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근 트렌드에 잘 맞기도 하고 MZ 세대한테도 어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충전 이슈 때문에 차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릴렉스 컴포트 시트, 무중력 상태로 놓는 시트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다양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점은 분명한 경쟁력이고 또 시장의 니즈를 현대 측에서 잘 반영한 듯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스노우는 지금 날씨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못했고 에코, 노멀, 스포츠 이 3가지 모드 간의 편차는 아주 극명하게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데 부족함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전기차는 힘 좋고 이 순간적인 토크감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한 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밋밋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의 실시의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튜닝에 따른 안정감 같은 것들은 이미 수준급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하고 안정감 있게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없는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들, 힘 좋고 순간적인 토크감, 고개가 뒤로 제껴질 정도로 이렇게 푹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주는 차량들이 시장에 많이 지금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선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음역별로 또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어느 곳 하나 이렇게 좀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중음보다는 저음대가 조금 더 잘 잡아주는 것 같네요. 괜찮은데요, 사운드? 코너링 같은 거 가져가 보면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좀 안정감 같은 것들이 드는데요. 서스펜션의 세팅도 세팅이지만 이 무게 배분에 있어서 배터리 팩이 바닥에 넓게 깔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코나는 전륜구동 차량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듀얼 모터가 들어가서 이 사륜구동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차 사이즈가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캐시 강성 같은 것들도 꽤나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륜구동, 트윈 모터, 듀얼 모터에 대한 아쉬움은 한 가지 좀 숙제로 남겨놓고 싶고요. 아마도 차량의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뭔데 아쉽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HDA2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가감속뿐만 아니고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차선 변경의 조건이 이전에는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뭐 유명무실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을 이렇게 시승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민감도라고 할까요? 뭐 곡선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앞뒤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 뒤쪽에서 따라오는 차량의 속도라든가 거리 같은 것들에 대한 조건값이 조금 더 이 실제 환경에 알맞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가능하고 가속과 감속 모두 자연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반 유리거든요. 근데 실링 같은 것들 체결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글쎄요, 저는 이렇게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 80에서 120 실용 속도, 실속도 구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속도 구간에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19인치 휠타이어 스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크게 그렇게 거슬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브레이크 성능 나쁘지 않고요. 담력이 이 정도면은 뭐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패드 시프트 활용해서 회생제동을 뭐 0레벨에서 3레벨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시거나 오토모드도 지원해 주거든요. 아이페달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회생제동도 연동해서 사용을 하면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한 정보는 HUD에 포함이 되고요. 이 클러스 안쪽에도 요약된 형태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또 이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유리 끝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도 딱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이 가려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아웃사이드 미러 시야가 좋거든요. 이 고정을 도어 쪽에 했으면 요 끝부분도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탁 트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한몫 단단히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가격이 아니로 크기로 봤을 때 이 유럽에서 오고 있는 전기차들은 통풍 시트 선택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착하게 코나는 열선뿐만 아니고 통풍 시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여름에 조금 더울 수 있겠다, 몸이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건 좋은데 여름에 조금 더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통풍 시트가 아주 괜찮거든요.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그렇게 소음도 큰 편이 아니고 또 등받이하고 엉덩이 부분 둘 다 시원하게 해주니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옵션이 차량 선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또 없으면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로백 같은 거 측정해 보려고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힘이 넘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막 힘이 부족해서 이거 답답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막 토크감이나 힘이 좋고 막 확 나가는 초고속 주행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이 모터나 배터리 출력을 조금 더 높여서 전비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분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금만 더 감안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차고 넘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모자라지도 않지만
전기차라고 하면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이전에는 이 스티어링 휠, 특히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이 보타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좀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은근히 신경 쓰였는데 디올루코나 EV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묵직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점이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HD 투루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방향지 시등만 켰을 때 차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딱 잡아주니까 이게 또 얼마나 쓸까? 별로 필요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없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있어서 한두 번 이렇게 옮겨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조건 같은 것들이 유연해졌고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특히 심심하지 않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행 안정감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의 이 자세 제어? 차체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트윈 모터, 듀얼 모터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이 차체 자체가, 셰시 자체가 버텨주는 이런 자세나 느낌 같은 것도 참 좋은데 그립은 어쩔 수 없이 전륜구동 특유의 그 스티어가 발생을 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제어가 잘, 전자제어 장치들이 잘 개입을 해줘서 어색하거나 이 불안정한 느낌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럴 때 이 그립을 잡아줄 수 있는 듀얼 모터, 트윈 모터였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M 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또 EV 차량도 과연 코너에서 N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나온다면은 꼭 이 4륜구동 트윈 모터였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심이나 지금같이 이렇게 좁은 국도에서 운행하기는 정말 좋은 차량이죠.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거든요. 아마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운전이 좀 서투신 분들도 이 정도의 크기는 누구라도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면이 되게 안 좋거든요. 울렁울렁하고 막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의 이 승차감 같은 것들 나쁘지 않고요. 특히 시트가 조금 얇아져서 앞좌석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져서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몸을 좀 덜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작은 진동뿐만 아니고 큰 진동에서의 대응 같은 경우도 뭐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좀 세련되졌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만족도는 좋은 편이고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할 때 이 모양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찐득한 느낌, 물론 이제 유럽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가벼운 세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찐득하면서 좀 안정감 있게 돌아나가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들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이 괜찮아요. 네, 이상 디올루코나 EV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